슬라이더 몇 장 음. 보여주지도 않고 뭐 슬라이더 꼴랑 야. 내장 긋고서 지금 2 시간을 때웠네. 근데 뭐 하여튼 그래.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음. 회사적으로도 했던 건데, 그래서 빔이라는 게 결국은 뭐 다양한 패브리케이션 모델이 생성되지만, 패브리케이션 모델이라는 게 디자인 모델과 사실은 되게 협업이 필요하고, 거기서 중요한 건 아까 계속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데이터를 끊고, 여기 하나 네이밍만 하더라도 하나의 네이밍이 결국은 데이터 포맷이니까 이제 그런 음. 것들을 다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맨날 했던 얘기, 남주희 씨랑 했던 것들 뭐 그런 건데, 사실은 그래서 이게 계속 이런 재미없는 얘기로 끝날까 봐 그냥 하나 그냥 이렇게 좀 디자인 단계 때, 그러니까 너무 매니지먼트 코디네이션만 강조를 했으니까 이제 빔이라는 게 음. 그게 다는 아니다. 이제 음음. 우리가 이 디자인 빔이라고. 지금까지는 네. 어떻게 보면은 형이 인제 BIM에 대한 개념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줬다고 친다면 이거는 지금 전에 했던 프로젝트 설명해 주시는 거죠? 전에 했던 프로젝트인데 여전히 그 예예. 정보를 다루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네. 보면은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이죠. 생산하는 오케이. 과정에서 하는 디자인 단계 음. 때 건데, 아니 이게 음. 최근에 컴플리션이 돼서 가끔 이제 저 이제 이전에 있던 회사에서도 뭔가 좀 퍼블리케이션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런 프로젝트가 완공이 되고 퍼블리케이션을 할 때 도대체 저게 왜 저렇게 됐어야 되는지는 어디도 퍼블리케이션이 되지 않아. 음. 이미지가 나오고 누가 아키텍트 디자인을 했다, 뭐 이랬다. 그리고 아키텍처적인 프로그래밍 설명만 들어가지, 우리 흔히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 저걸 음음.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는지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회사 내부적으로도 나만 아는 경우도 많고, 그거에 정말 인볼브가 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거든. 근데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할 수 있는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게 결국은 나중에 쓰여질 수 있는 난리진 건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근데 그게 안 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냥 오늘 이제 여기 보면은 뭐 그렇게 딥하게 매니지먼트 측면이 아니라 뭐 다양하게 이런, 뭐랄까, 모델링이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디자인 쪽으로 어프로치하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음. 아마 이게 특히나 이게 그 아시안 게임,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 하면서 아마 TV를 통해서 비춰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아시안 게임 그 스테디움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음. 백그라운드로 이 타워가 있었는데, 이 타워가 보시는 것처럼 이게 트윈 타워가, 이거 지금 제가 이거 부랴부랴 누가 드론샷을 찍은 게 있어 가지고 인터넷에서 그래서 지금 머라마카 찍혀 있는데, 이 두 개의 타워를 이렇게 드레이프 형태로 서로 연결을 하는 이런 게 처음 디자인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이거 형 예전에 보내준 것 같은데 아주 오래됐는데 보여줬어요. 한 5년 전, 7년 전인가? 맞아요. 형 그때는 최근에 봤던 완공되기 것 같아. 전이었지. 그니까. 완공되기 전에 어어어. 거였는데, 이제는 완공이 되고 아. 나니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디자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이 쪼끔 더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어. 같아서, 뭐 중첩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몇 가지는 제가 좀 더, 그때는 이제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말하는데, 하여튼 그래. 그래서 아이디어는 그거야. 투 타워가 트윈 타워가 들어가고 해요. 근데 트윈 타워라고 하지만 두 개의 들어가는 그 프로그래밍은 좀 달라요. 어떤 거는 오피스가 들어가고 어떤 건 호텔이 들어가고. 이 오피스가 들어가고 호텔이 들어간다라는 거에 그 말은 뭐냐면, 그 코어에서 그 파사드까지의 흔히 말하는 그 리지 뎁스라고 하죠. 그게 좀 음. 달라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코어까지 뭐 여러 가지 뭐 파이어나 이런 뭐 프로텍션부터 시작해 가지고 파이어 라이프 세이프티나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도 그 실이 그 건물이 2 층이 뭘로 쓰이냐에 따라서도 디자인이 달라져. 그러다 음. 보니까 이 프로젝트에서의 그거 한 거는, 내가 되게, 제가 진짜 딱 이거 보고 내가 회사를 나오고 나서 완공된 건데도 그때 내가 지오메트리 잡은 게 똑같이 만들어져 가지고 너무 신기했던 게 그리고 이 저도 형이 왜 이렇게 예. 만드는지 형이 설명해 줘서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여기 뚱뚱해지고 여기가 갑자기 이렇게 좀, 예. 이게 왜 얄쌍하지 못하지,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지켜지면서 이 여러 가지가 다 이 지오메트리를 잡는 데 있어서 스토리가 많아서 남쪽에서 설명했지만, 예. 이 그죠. 맞아. 드레이프만 되게 집중적으로 옵티마이즈를 하는 와중에 당연히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뭐 프로그램이 변경되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뭐 호텔 체인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네들 여러 가지 걸 바꾼다든가, 변경되는 요소에 따라 이 지오메트리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당연하겠지만 이제 파라메트릭하게 만들어졌던 빌딩인데, 뭐 그걸 강조하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오버뷰로 그냥 한 번씩 음음. 설명을 드리는. 그래서 뭐 음. 이 드레이프 부분이 사실은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이건 이제 오른쪽은 이제 완공된 사진이 되게 처음 렌더링 사진과 이게 처음에 이제 컴피티션에서 렌더링했던 사진이고, 이게 실제 완공된 사진인데 거의 비슷하게, 왜냐면 이 각도의 사진을 내가 되게 나한테는 그거 했던 게, 건물이 실제 컴피티션보다는 이 코어에서 리지 뎁스를 지키다 보니까 엄청 뚱뚱해질 수밖에 없었어. 근데 음. 이게 우리의 그 머니샷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지오메트리를 다루면서
이 각도에서 봤을 때 뚱뚱해 보이지 않게끔 하는 게 목표였거든. 그래서 음. 지오메트리를 다루면서 이 방향의 렌더링을 진짜 수십 개 돌렸던 것 같아. 뭐 하나 바뀔 때마다. 왜냐면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는 요거에 가장 큰 관심이 있었거든.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건 뭐 백그라운드 스토리고 어쨌든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처음에는 되게 얄쌍했던 게 이렇게 뚱뚱해질 수밖에 없었던 건 다 이유가 있다. 근데 이제 음. 그거에 따라서도 이게 당연히 이제 타워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평면상에서 시메트릭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변화가 있다는 얘기, 이 안쪽도 변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의 변화나 심지어는 미케니컬 플로우가 어디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구조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지오메트리적으로 흔들리는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거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스토리를 풀어보면 그래서 그게 음. 간단하게 그거예요. 맞는 것처럼 그 예를 들어 여기는 호텔이 있고 여기는 대신에 저 다른 클럽하우스가 있고 그러니까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코어에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말 그대로 이제 스태핑되는 로케이션에 따라 당연히 이제 이거에 홀딩되는 로케이션도 바뀌고 뭐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당연히 뭐 간단하게 하면 딱 그 코어가 스태핑되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케니컬 플로어가 들어가니까 거기가 메인 지지축이 됐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처음에 히스토리 잠깐 얘기를 하면 이 드레이프를 걸 때 얘를 어떻게 걸 거냐. 이 파사드가 전체적으로 연결돼서 가는데 그럼 이 파사드와 전체적으로 스트럭처를 연결을 할 거냐 아니면은 말 그대로 이 플로어에서 말 그대로 홀딩하는 걸로 할 거냐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뒤에도 보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간에서 이제 홀딩하는 게 됐고요. 그래서 그 안쪽으로는 이 안에 이제 그 브릿지처럼 보이죠. 그래서 볼륨얼이 들어가는 어떤 프로그래밍이 들어가는데 이 공간을 오픈 스페이스로 할 거냐 아니면 클로즈드 스페이스를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 파사드의 시스템이 바뀌고 음. 파사드의 시스템이 바뀐다는 얘기는 각각 패널마다의 그 뭐랄까요 그 말 그대로 허용되는 그 변형의 위치가 달라지니까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이제 그게 인사이드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가 풀리 커버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어느 정도 그 플렉서빌리티가 떨어질 거예요. 그게 뭐 여러 가지 그 시스템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왜냐하면 그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쉽게 말해.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도 이제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설명 그때 남주 씨는 한번 몇 번 봤을 텐데 그래서 네, 네. 처음에 이제 오픈 스페이스라는 것도 있었어요. 오픈 스페이스로 하면 그만큼 우리가 그런 무브먼에 조금 더 디플렉션이 줄어드니까 근데 이걸 클로즈 스페이스 했을 경우에는 이 옆에 이 글래스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이제 차이가 있어서 다양한 거를 애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클로즈드 컨디션을 했을 때 훨씬 더 비싸지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MEP는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이것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스트럭처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드레이프를 어떻게 걸 거냐. 그래서 이거는 되게 구조가 디자인을 드리븐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건축은 계속 그런 디자인을 확인을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프루브를 해주는 개념이었다면 이 디자인의 지오메트리를 다루고 그래서 그때 저는 이거 하면서 거의 구조팀이랑 일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음. 그러니까 디자인은 확실히 아까처럼 그 샷에서만 괜찮으면 됐어. 그게 파트너의 저한테 준 디렉션이었어요. 야, 저 샷에서 렌더링 했을 때 괜찮으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 음. 것들은 구조가 컴프로마이즈 하는데 맞춰가지고 디자인하자. 그래서 이렇게 했었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어디다 걸 거냐. 그래서 파사드의 일부분으로 해서 안쪽 파사드와 바깥쪽 파사드를 두 개로 나눌 거냐. 아니면 하나의 파사드로 연결을 할 거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아래 브릿지 같은 경우도 그냥 브릿지를 갖다 별도의 스트럭처로 해가 했을 때 이거를 이 말 그대로 이 볼륨홀이라는 거를 옆에서 서포트를 어느 정도 해줄 거냐. 아니면 오롯이 이 아치에다가 걸 거냐. 뭐 이런 게 있어. 이거에 따라서 부재의 사이즈도 바뀌고 그다음에 나중에 보여주겠지만 지오메트리가 되게 큰 문제였어요. 그냥 음. 구조적인 그런 지오메트리 방향이 전체 건물의 그런 지오메트리를 컨트롤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있었고 당연히 그 파사드나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파사드 패널라이제이션이 결국은 구조 서포트되는 서브스트럭처의 패턴을 받아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구조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가 사실은 되게 겉으로 봤을 때 패널라이제이션에 옵티마이즈 해줄 수 있는 좀 그런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스터디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건 구조들이랑 계속 이제 코디네이트 하면서 했던 건데 과연 어떻게 어디다 걸 거고 어느 부분에 지탱을 할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어 레터럴 브레이싱이라는 것에서 타워에서 나오지만 뭐 당연하게 이 맥시멈 랭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 걸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맥시멈 랭스가 몇 미터 이하가 돼야 된다. 그럼 나는 얘를 지오메트리를 이거에 맞춰가지고 그 곡선을 만져줘야 되잖아. 그래서 어디다가 어떻게 거느냐, 얼마만큼 지지대에서 떨어지느냐,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또 이 지오메트리를 주는 또 컨스트레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래서도 아까 말했던 그 볼륨열의 옆에 그 파사드를 여기다가 걸 거냐, 아니면 옆에서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해줄 거냐, 뭐 그거에 따른 또 패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시공을 하느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얘가
그렇게 그러니까 지을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냐가 디자인의 되게 큰 드라이브였었어요. 그리고 그게 음. 왜냐면 비용적인 측면이 많이 나니까. 예를 들어 나중에 보여주겠지만 이거를 우리가 시공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면 어디부터 시공을 할 거냐. 가장 그 메인 가운데 센터가 되는 데다가 뭘 걸 거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시작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디부터 시작을 하면 얘를 일단 하나 건다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이 쉐입을 뭔가를 잡아주기 이전에 얘가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내추럴한 커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비티 로드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구조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로직화되어 있는, 그래서 처음에 이 서페이스를 우리가 그땐 얘기 안 했는데 매틀랩에서 만들었었어. 그러니까 음. 구조랑 얘기를 할 때 왜냐면 매틀랩에서 3D 커브를 만들었어요. 매틀랩에서 3D 커브를 만든 지오메트리를 갖고 내가 아키텍처로 들어와서 거기다 패널라이제이션을 했어. 그래서 음. 그런 매스메리컬한 커브가 우리의 시작점이었어요. 그래서 음. 정확하게.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그 매틀랩에서 커브가 만들어진 로직을 내가 그때 디지털 프로젝트에다 그대로 만들었지. 그러니까 모든 라인은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라인이었어요. 뭐 이건 뭐 당연히 여러 사람들이 알겠지만 되게 자연적인 것, 이런 그런 드레이프 지오메트리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추럴하게 했던 이 곡면들, 이런 흔히 말하는 케이터너리 커브라고 하죠. 이 케이터너리 커브가 결국 이제 서페이스 지오메트리가 됐고, 이게 아까 말했던 그 매스메릭 포뮬러예요. 그러니까 모든 커브는 내가 이 포뮬러에서 파라메트릭 컨트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 포뮬러가 항상 있고 결국 XY 값을 통해서 얘를 만든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 지오메트리가 여기 변경돼야 돼. 여기가 약간 푸시가 있어야 돼. 그럼 내가 이걸 뭐 말 그대로 2D 섹션에서 프로파일을 지오메트리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X 음. 값과 Y 값의 요 변수 있잖아요. 요 A 값. 요 A 값이 뭐가 되는지를 바꾸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음. 얘만 나온다 얘를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이 A 값에 따른 이 전체적인 지오메트리가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미미한 변화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변화인 거예요. 하나가 바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뭐 라이노나 이런 데서 뭐 여기다가 뭐 멀티 섹셔널 커브 짓고 그걸 막 연결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커브가 매스메릭한 커브였어요. 왜냐면 그게 결국은 구조적으로 봤을 때도 말한 것처럼 이 자체가 되게 내추럴한 커브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때는 모든 서페이스를 되게 이런 식으로 포뮬레이트한 커브로 썼었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아이디어라는 시작점이고 당연히 패널제이션 가면 이제 얘기가 바뀌죠. 그래서 뭐 일부분은 나중에 내가 설명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트메리컬한 커브를 썼기 때문에 지오메트리 변화가 있어도 그 로직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음. 모든 게 다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그 범주 내에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지오메트리를 잡게 되면 건물이라는 게 가만히 이렇게 스태틱한 게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이 드레이프가 얼마만큼 변이가 일어나는지 사실은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타워가라는 게 항상 흔들리잖아요. 투 음. 타워가. 근데 타워가 또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얘가 일로 움직이면 얘가 바깥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얘는 진짜 지 맘대로 랜덤하게 움직이잖아요. 음. 그러면은 그 각각의 이 타워가 저쪽으로 휘는 가장 최대 범위. 그러니까 가장 이 얘네들이 각각 움직일 때 이 안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디포메이션이 값이 필요한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음. 기존의 그 매트메리컬 커브에서 과연 이 두 가지의 연결을 어떻게 미니마이즈를 하느냐. 그리고 얘 자체도 또 움직일 거 아니야. 바람이나 이런 거에. 그럼 그 변이 값을 과연 어디다가 두고 해야 되느냐. 왜냐면 음. 우리는 음. 결국 여기다 패널을 덮어야 되니까. 음. 그래서 그 음. 지오메트리가 상당히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뭐랄까 많은 컨스트레인이에요. 이게 뭐 단순히 디자인 모델이라기보다는 되게 모든 거에 인풋이자 아웃풋이었어. 그러니까 형 내가 뭘 그 하나를 한 네. 네 5분 정도 아 그래요? 이내로 알았어요. 됐어요. 예 오케이. 하여튼 마무리를. 그랬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뭐 변이값 해 가지고 패밀리카 만들었고, 그래서 이게 아까 그 말했던 거에서 어떻게 그 디포메이션이 일어나는지, 이거 드레이프니까 업 앤 다운에 대한 것도 있을 테고 옆으로 돌릴 음. 테고.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 하고 싶은 거는 이런 형태의 모델 값이나 각각의 포인트들이 데이터베이스화돼 있었어요. 데이터베이스로 음. 넘어가서 그 포인트 값에 따라서 나중에 보여주겠지만 이 각각의 패널 사이즈나 이 지금 패널 사이즈나 패널 그거에 따라서 별도의 타입을 보여준 거거든요. 색깔이라는 게. 그래 음. 가지고 이 디포메이션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정도 차이. 그래서 우리가 패널의 그 각각의 그런 멀리언에서 얼마만큼 변이를 잡아줘야 되는지. 그래서 뭐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제 스파이더가 그만큼 이제 다방향의 그런 디포메이션을 커버를 해주니까 생각을 했었는데 변이 값이 생각보다 더 많았고, 그리고 이게 너무 비쌌어. 그리고 이게 과연 음. 그 투타워가 장기적으로 그걸 줬을 때 당연히 이게 지금 여기 실런트 조인트인데 이게 과연 피로 파괴가 안 일어나고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이 스파이더는 포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검증하는 과정에까지 있어서 되게 상당 부분 우리가 이걸로 논문 페이퍼도 많이 내고
과연 이런 형태의 디포메이션이 어디서부터 필요하게 일어나는지, 그래서 기존에 있는 스파이더를 개선할 수는 없느냐. 그래서 포인트 하나짜리, 뭐 포인트 두 개짜리, 포인트의 사이즈에 따라 이런 것들을 되게 음. 다양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말 그대로 이제 스파이더를 하다 보니까 스파이더 간극도 다를 테고 패널 사이즈도 다를 테고, 그러니까 모든 그런 조건들이 지오메트리의 컨트롤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진짜 지오메트리 스터디가 많았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스파이더가 비싸니까 이런 형태의 프레임 스트럭처가 갔는데, 프레임 스트럭처로 갔을 때 가장 문제점은 당연히 노드 부분이에요. 이게 플랫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드가 과연 이렇게 쉐어드한 노드가 되느냐. 최근에는 이걸 갖고 뭐 3D 프린팅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좋게 말하면은 무슨 멀티 무슨 뭐 한다 하는데, 사실은 모든 항상 남주시랑 얘기하지만 가장 최적의 그 최적화는 기존의 로직을 해치지 않는. 그러니까 약간 뭐 3D 프린팅을 한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되게 무책임한 거야. 그냥 뭐 고민 없이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표현하긴 뭐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든 최적화할 수 있는. 왜냐면 이거 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프리미엄이 얼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현실화되는 것도 중요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클라이언트가 이거 드레이프 야 그렇게 비싸? 하지 마. 그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음. 것들이 되게 많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항상, 그래서 디자인 체인지가 일어나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아까 그랬던 그 데이터베이스 엑셀인데, 각각의 음. 변이에 따라서 앞에서 말했던 그것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 포인트, 뒤에 포인트, 왜냐면 그 뒤 포인트 잡아간 건 이제 앵글을 잡아야 되니까 음. 각도랑 이 서포트의 각도랑, 그래서 그 각도나 앵글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패널 자체에 대한 디포메이션도 패널 자체가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패널 자체가 디포메이션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정보들을 분리해내는 것도 중요했어요. 그냥 구조 어널리시스 돌리면 그냥 이 프레임이 움직인 거에 대한 변이값만 주는데, 사실은 프레임이 움직였을 때 이 네 포인트가 다 같이 똑같은 변이를 움직였으면 패널은 안 움직인 거거든. 그러니까 음. 구조가 움직인 거에서 나는 패널이 움직인 값을 나는 도출을 해야 돼. 그건 이게 내 책임이잖아, 패널라이제이션은. 음. 그러니까 구조의 변이값과 패널의 변이값을 분리를 했어야 됐어. 그러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각의 변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패널 타입이나 패널 사이즈 뭐 이런 게 나왔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 옆에 이 사이드 이 지오메트리가 여기에 행잉되기 때문에, 행잉된다는 거는 그래비티에서 그냥 떨어뜨렸을 때 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위에서 봤을 때 이런 형태가 되면 쉽게 생각하면 그냥 익스트루전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냥 익스트루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3D로 보면 벡터 값이 계속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픽 셀렉스라고 이런 형태로 보면 내 벡터 값에 따라서 이 지오메트리가 바뀐단 말이야. 이제 그게 3차원적으로, 그래서 그걸 벡터 값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끝낼게요. 그래서 이 옆에 변이 값에 따라서 이 벡터 값으로 이 서페이스가 말 그대로 디파인이 됐고, 이건 남편이 옛날에 보여줬으니까 하여튼 그랬다. 그래서 사실은 이 드레이프가 사람들이 그냥 이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만들고 된 게 아니라, 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되게 음. 수많은 이러레이션이 있었고, 그 이러레이션이라는 게 단순하게 모델하고 컨스트럭션을 넘어가서 컨스트럭터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음. 디자이너가, 그래서 이 건물이 내가 되게 만족스러운 건 뭐냐면, 이렇게 아키텍이 만들어 놓은 이 곡선이나 이 지오메트리를 실제 시공에서 이렇게 똑같이 만드는 경우가 드물거든. 근데 맞아요. 이거는 하도 복잡하고 이 연결고리가 복잡하니까 컨트랙터 입장에서도 지오메트리를 쉽게 변경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키텍이 초반에 그걸 수많은 검증을 통해서 디자인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컨트랙터들도 음. 이걸 고스란히 가서 지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 뒷부분에 완공 단계 내가 없었으니까 그 뒤 스토리 모르지만 딱 봤을 때 그게 보여지고, 저도 이제 아직 거기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음. 지오메트리가 절대 바뀌질 않았대.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는 되게 뿌듯했어요. 왜냐면 이게 앞에서 되게 싸움이 많았거든. 왜냐면 이거 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키텍 그 회사 내에서는 되게 나를 좀 이상하게, 이런 얘기는 뭐지만 되게 프리그로 봤어. 야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 하나 바꾸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걸, 야 이거 공식에 의해서 바뀌어야 된다. 이거 그냥 못 바꾼다. 여기 그냥 바꿔 가지고 우리 다음 도면 나가면 그다음부터 걔가 컨스트레인이 되는데, 그럼 이거 프로젝트 로직이 다 깨진다. 그래서 말 그대로 테크니컬 아키텍이 여기 이거 리지뎁스 늘려야 되니까 살짝 키우자. 그랬는데 내가, 야 이거 키우려면 이거 다 말 그대로 이제 포뮬러에 따라서 여기까지 바뀌어야 돼. 걔는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야 그냥 여기 진짜 소프트웨어 바꾸 개발이랑 진짜 비슷해. 하나 틀어지면 완전 어? 나비 효과로 다 아 틀어져서. 그쵸. 이거 바꾸는데 야 이거 당장 해 가지고 지금 클라이언트 음. 요구 사항인데 마크업 들어왔는데 빨리 해서 내보내면 되는데 너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 하겠다니까. 왜냐면 내가 이거 지오메트리 완벽하게 업데이트 될 때까지 모든 나머지 아키텍트들한테 프로덕션 하지 말라 음. 그랬거든. 왜냐면 이거 지오메트리 확정된 게 아니다. 왜냐면 나는
바꾸면서 구조랑 확인해야 되잖아 아까처럼. 구조랑 확인해야지. 그다음에 파사드 관련돼 가지고 또 패널 사이즈 바뀌지 않는지 확인해야지. 그러고 나서 확정된 게 됐을 때 나머지 아키텍트들한테 "야 지금 지오메트리 컨펌 됐으니까 여기다가 업데이트해." 이제 음음. 그때 그렇게 되니까 내가 되게 눈에 가시였지 그 당시. 근데 나는 되게 좀 그랬어요. 근데 나는 이거를 되게 좀 그때는 나도 연차가 좀 됐으니까 고집스럽게 지켜가고 싶었고 되게 좋았던 거는 뭐 여담이지만 구조 쪽에서도 되게 자기네들이 디자인 인볼브 됐다는 거에 되게 좀 흥이 있었거든. 그래서 디자인 파트너가 좀 많이 가드를 쳐줘 가지고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아키텍트 할 때도 사실 상당 부분 이제 그런 게 필요하고 결국은 똑같은 얘기지만 그런 인포메이션 데이터 매니지먼트 이것도 엄청난 서브 버전이 있지 않았겠어요? 상상하겠지만. 이게 몇 번째 이터레이션인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터레이션이 있었거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이 필요했다 해서 오늘은 그냥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그냥 다이어그램만 보이기 뭐해서 그냥 이미지를 겸사겸사 해서 그랬죠. 아 오늘 음.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다 오늘.